안녕하세요. 오늘 수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감을 작성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진 않은데 혹시라도 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쉬운 예를 많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제도, 정책, 행정, 그리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9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나온 경로를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소위 경로 의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영어로 패스라는 단어는 패스. 이거는 이제 어떤 앞에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디펜던시는 이제 의존한다,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단어고요. 자, 그래서 이 경로 의존 이론 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강의 자료를 보시면 돼요. 과거에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우리 일상에 경로 의존성과 같은 이런 정책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게 2003년도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한 번도 중간에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고 특별히 국민이나 시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불만이나 저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정책이 뭐 효과가 없었니 뭐 있었니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됐다는 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정책이 수능 정책입니다. 대학교 수능 입학 고사죠. 자, 이 수능 정책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다 유지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뭐 수능을 없애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긴 이래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는 예 중에 하나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죠. 아마 여러분 댁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을 하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대 초반에 쓰레기 종량제, 자, 봉투를 규격화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넣고 자, 집 밖에다 내놓으면 가지고 가기도 좋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살 때 돈을 낸단 말이에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좋고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것도 근 몇 년이요? 30년이에요,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게 바로 경로 의존 이론에 따른 제도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쪽입니다. 50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 자신이 이미 내가 판단의 주체이고 선택의 주체라는 점은 망각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에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돌아가기 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정책이나 제도의 몰입,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 책에서는 지금 이걸 정책이나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이에요. 너무 법을 만드는 데만 몰입하다 보면은 이 법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못하게 한다. 규제라 그러죠. 우리 행정학에서는요. 못하게 하는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지금 교과서와 저의 설명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뭐 제도 정책 뭐 그리고 행정 정부 이런 것도 있는데 법률도 사실 같이 포함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요. 자, 52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치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자, 정치가 사익,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관료, 공무원과 특정한 이익 집단이 이렇게 서로, 자, 안 보이게, 누구도 모르게 서로 결탁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일부 정치인들이 오로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은 뭐 수도 없이 우리 일상이 많은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뭐냐면은 비밀이에요. 비밀. 은밀하게 일어난다고요. 자, 이렇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건들은 은밀성이 핵심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부정부패 한다고 대놓고 얘기는 뭐 거의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은밀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어렵고, 일단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알아야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은 부정부패인데 아주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자, 제품이 와요, 집에. 포장은 참 괜찮아 보여요. 근데 포장을 열다 보니까 원래 제품보다 포장이 더 큰 경우들 흔히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건 물건이니까 어차피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거는. 근데 이 정치나 정책 그리고 부정부패 뭐 이런 개념과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은밀성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은밀성을, 비밀을 좋은 언어와 좋은 포장으로 덮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쪽에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인식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쉽게 망각한다. 자, 이겁니다. 내 생각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착각에 빠질 우려가 높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자고요. 내 말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우물안 개구리요. 나는 요만큼을 가지고 알고 전체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모순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4쪽이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사람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얻은 상식적인 지식의 기초에 주변 세계를 이해한다. 대응하고 살아간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나 어떤 학문적인 우리 공부를 좀 알려주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실용적인 지식을 좀 좋아하고 또 제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아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그 다음에 모레 밤에는 저도 저녁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받아요. 자, 근데 그 교육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게 굉장히 쓸모있는 지식이죠. 일반적으로. 자, 54쪽이요. 54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 영어 사람 이름 영어 단어 위에입니다. 이런 지식이 실천적인 지식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훨씬 유용하다. 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에는 사실 상관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이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일을 할 때 나중에 어떤 직장을 들어가시거나 뭐 공무원이 되시거나 그럴 때 이 철학을 이제 좀 느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치가 많아야 돼요. 경험치가 쌓인 게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옛날에 이 제도와 철학이라는 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뭔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만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제가 진짜 기본적으로 정말 원하는 거 딱 하나,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 이것만 기억해내시면 돼요. 내용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석을 하고 성적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아, 맞아, 그때 그런 말이 있었지. 그거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수업은 실용적인 지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을 좀 넘어가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좀, 이건 좀 시시해. 내가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랫동안 해보니까 좀 시시한 것 같아. 그런 수준이 되면은 철학이 괜찮아져요. 재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강의 자료 6번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지금 54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문적 지식보다 실용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우리의 이 실용적인 지식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어느 나라나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물한 개구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통밥이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통밥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실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SI예요. 과학 수사죠. 자, 그 드라마를 보면은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가려내는 방식이에요.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통밥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은 임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거는 제가 범인이야. 또는 그걸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임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잘 통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근 5,000년 동안 공동체잖아요. 어르신 말을 좀 듣고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성향이 아직도 강한 나라거든요. 유행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행. 저 친구도 저거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돼. 이런 개념이 좀 강한 사고방식.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빨리빨리, 신속성,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따지고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그거 왜 그걸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편한 대로 생각해요. 편한 대로. 이건 원래는 다 절차를 따르고 방법을 갖춰서 해야 되지만, 통밥이 저번에 해봤는데 이거 굳이 이럴 거 없어. 이거 이렇게. 그럼 그게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사고방식 체계 중에 하나예요. 이게 편리하기도 한데, 한번 만약에 잘못되면 굉장히 큰 실패나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